문학으로 보는 인간의 생애 11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시스템에 매몰되는 개인. 보통 젊을 때는 사회라는 견고한 시스템에 맞서 자신만의 개성을 유지하기를 꿈꿉니다. 사회를 뒤바꾸겠다는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회가 강요하는 톱니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젊은이들이 꿈꾸는 이상은 사회라는 다리를 건너면서 현실이 됩니다. 사실 지금의 꼰대들도 알고 보면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요즘 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꼰대가 되는 그 변화의 간격에는 시간과 그에 따른 사회생활이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만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의 기준은 윤리, 도덕 같은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이 되는 거죠. 사회제도나 규율 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제적인 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를 바리바리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법이나 규칙 같은 물리적인 형태를 갖출 수도 있지만 관습, 기대, 편견 같은 무형의 형태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을 만듭니다.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어느 지점에서는 부딪히게 되어 있으니 결국 우리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어느 지점에서 시스템에 어느 정도 따라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시스템의 권고를 내재화하게 되는데 이 내재화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이 내재화 과정에 완벽하게 적응하면 시스템이라는 기계의 톱니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스템이 그나마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괜찮은데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장악한 자에 의해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굴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자주 그러죠. 국가, 사회, 조직, 회사, 가족 같은 것들을 지킨다는 명분이 개인이나 양심의 우위에 서는 예가 많잖아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시스템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얼마나 평범하게 악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악의 평범성 개념은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등골이 오싹한 개념입니다. 평범하게 일상생활에 충실한 우리들도 어느 순간 일상에서 신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는 그 일에 의해 최악의 악행을 벌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은 유대인 학살자의 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어요. 실무자라는 것은 그가 최종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아이히만은 스스로 이상주의자라고 여기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이 바로 유대인을 수송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처음에 독일은 유대인들을 점령지에서 없애는 데 목적을 두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한 뒤에 점령지 밖으로 추방해버리는 정책을 썼는데요. 이걸 수송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이히만은 이런 일을 잘 수행했어요. 그런데 1941년이 되자 더 이상 유대인들을 추방할 땅이 남아있지 않았고요. 최종 해결책이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사륙을 지시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유대인 학살의 원흉을 재판한다고 할 때 기대하는 것은 이자가 그야말로 영화에서 나오는 미치광이 살인광으로 그에게 유죄를 내렸을 때 권선징악이 실현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이히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나치가 지배하는 독일에서 승진을 꿈꾸는 군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히틀러의 말이 곧 법이 되는 독일에서 법을 잘 지키는 독일 시민이기도 했고요. 아이히만은 군인으로서 그 명령을 수행했는데 유대인들을 수송하라거나 수용하라고 했을 때는 아이히만의 내면은 그렇게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해결책이라고 부르는 해결책이
사륙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약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는 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기쁨, 주도권, 관심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하지만 얼마 있다 참석한 고위급 회담에서 히틀러를 비롯한 많은 유력인들이 이 피투성이의 해결책을 지지하고 서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보고 이런 갈등까지 없애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의무에 충실했던 아이히만은 강제 이주의 전문가에서 강제 소개의 전문가로 재빠르게 변신을 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용소로 보내는 역할인데 수용소에서는 이중 25% 정도를 선별해서 살린 뒤 노동을 시켰다고 해요. 말하자면 수용소로 간 뒤 75%의 죽을 사람을 선별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아이히만은 이런 선별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장은 자신은 직접 살인을 한 적도 없고 살인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유대인 대량 학살의 전범이 사실은 살인에 관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저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미치광이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라고 판명한 정신과 의사들의 소견을 전달합니다. 아이히만은 군인으로서 주어진 명령에 충실하고 승진을 위해 자신의 행정 능력을 극대화시키려 노력한 사람이지 피해 굶주린 미치광이 살인마가 아니란 거죠. 여기서 악의 평범성이 나옵니다. 악은 악마적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물들이 체제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명령에 순응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 한나 아렌트의 진단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충실한 것이 기준과 시점이 달라지면 누구라도 악행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나 아렌트는 누구나 악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상황을 알려하고 이념이나 사람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누구라도 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시스템 안에 있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멈춰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시스템 밖에서 보기에도 괜찮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느새 악의 한 축으로 나 역시 기능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니까요.